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맥주 한잔 비아치였습니다. 저는 식품공학과와 식품산업관리학과를 졸업을 했고 현재 맥주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 맥주 3분기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넣었고 이번 영상은 제주 맥주 주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저번 영상에서 했으니까 참고용으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에 앞서 맥주 업계에서 여름 시즌은 흔히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냥 뭐 상식적으로 봐도 맥주 여름에 많이 드시잖아요. 가장 매출액이 높게 나오는 분기가 3분기이고 특히 제주 맥주같이 맥주 원투링 기업에서 3분기 실적은 올 한 해의 척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쭉 살펴보고 나니 약간은 충격적이기도 했던 3분기 실적입니다. 일단 3분기 재무제표를 보면 3분기 매출액 89억, 매출 총익 31억, 판매관리비 69억, 결과적으로 영업손실 38억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제주 맥주가 목표였던 것 중 하나가 흑자 전환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분기 최대 매출액은 기록했지만 영업손실도 같이 분기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으니까 뭐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산업의 흐름에 따른 예상 성장치가 있잖아요. 근 몇 년간 수제 맥주 업계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관심도도 높아졌고 그 흐름에 맞춰 올해 전문가들의 제주 맥주 예상 매출액, 제품 매출액으로는 450에서 480억 정도를 예상을 했고 순 매출액으로는 약 320억이죠. 저 역시도 순 매출액 300억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3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올해 매출액은 한 280억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대치에 많이 못 미쳤다. 이 말은 즉슨 쉽게 말해 생각보다 맥주를 많이 못 팔았다 라는 말입니다. 왜 3분기 영업손실은 분기 최대치를 찍었을까를 보면 매출액이 89억인데 판매관리비 중에서 광고 선전비로만 28억을 썼잖아요. 광고 선전비라는 게 광고, 마케팅 비용인데 이 비용을 28억을 쓴 게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는 이만큼 썼으면 어느 정도 매출액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에 비해 조금 아쉬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1, 2분기 광고 선전비가 상당히 낮아요. 이거 아껴서 3분기에 기모아서 썼는데 예상만큼 받쳐주질 못했다. 물론 이 광고 선전비 안에는 해외 시장 진출에도 상당히 많이 투자되지 않았을까도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재무표를 보면서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제주 맥주가 맥주 판매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매출액이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크게 보면 자본은 증가했지만 적자가 쌓이고 있고 맥주 팔아서 이익이 난 적이 없어요. 뭐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계속 누적입니다. 이 손실이 물론 장기적 성장을 위한 투자로 쓰였겠지만 투자값 그 이상의 가치와 가능성을 또 보여줘야 하잖아요. 자, 그러면 대체 얼만큼을 팔아야 흑자 전환에 들어설까요? 제주 맥주에서 맥주를 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품 매출액에서 맥주 판매에 있어 직접적으로 빠지는 비용들, 뭐 주세, 제품 원가, 운반비만 딱 빼볼게요. 첫 번째 맥주는 주세가 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 매출액의 약 30%가 빠지고요. 두 번째로 맥주를 만들 때 투입되는 원가도 당연히 빠지죠. 6분기 평균치로 봤을 때 주세 빼고 매출액의 60%가 매출 원가로 빠집니다. 세 번째로 운반을 해야겠죠. 어디 날러야 파니까.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12%가 운반비로 빠져나갑니다. 이것만 놓고도 공식을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외에 비용들 하나도 안 넣었고요. 올해 예상 제품 매출액이 380억이라고 하면 대략 75억이네요. 그럼 이 75억으로 나머지 판매 관리비 커버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적자입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예상 손익분기점이 얼마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예상 매출액의 2배인 760억까지는 찍어야 흑자 전환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게 대충 2배를 때려 넣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나온 값이고요. 지금보다 2배 팔면 되잖아요. 예, 2배 팔면 되죠. 하지만 제주 맥주 L 시리즈로 2배 팔 수 있을까?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제주 맥주에서 프리미엄 시리즈, L 시리즈, 콜라보 시리즈로 제품군을 크게 늘린 거예요. 그중 특히 이 콜라보 시리즈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면 이거는 제품 원가를 상당히 낮춘 제품이라고 봅니다. 콜라보 제품을 통해 매출 상승과 동시에 이익률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L 시리즈는 돈은 안 되지만 제주 맥주의 스테디셀러고 프리미엄 제품군은 우리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콜라보 시리즈는 이제 돈 벌어야지 원가 최대한 아껴서 그냥 돈 좀 벌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점은 재고자산을 보면 올 3분기에 전년 대비 제품 재고자산이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롯데칠성의 스테디셀러인 제주 위트에이를 OEM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제품들의 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물론 단순히 이것만 놓고 제주 맥주 제품이 안 팔리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2분기 말에는 제주 거몽 에일 생산, 그리고 3분기 말에는 치얼스 맥주를 생산을 했었으니까 판매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 이 제품 재고 자산이 줄지 않는다면 그때는 제주 위트에이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이 생산되는 양에 비해서 잘 안 팔리고 있나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제 맥주 산업의 흐름도 중요한데, 저번 영상에서 말했으니 간단하게 요약만 하면 경쟁사가 위아래로 너무 많고 편의점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고, 코로나 이후 소비 패턴이 내부에서 외부로 바뀌어갈 때 예전만큼의 성장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 경우에는 당장에 수혜받는 것이 하이트젤러나 오비맥주이거든요. 그 흐름도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부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야기고, 신생 스타트업에서의 가치는 사실 이런 단기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그 플랜들의 포텐셜이 얼마나 큰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저번 영상에서부터 국내 수제 맥주 시장 파이를 늘리는 것은 분명한 한계치가 존재하고, 그래서 해외 시장 진출, 그 중에서도 베트남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사업계획서에서는 방법론적인 것이 좀 불분명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동남아 시장을 선점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동남아시아 현지 양조장에서 생산을 하고 그것을 거점으로 동남아 주변으로 수출을 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호가든이나 구스아일랜드처럼 수입 맥주임에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전략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꽤 적절한 타겟팅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이걸 언제 할지는 모르겠다는 거. 제품 개발이 중단된 상황이라니까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게 된다, 당연히 대박입니다. 또한 이번 3분기에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카스피안 컴퍼니 주식회사 설립입니다. 이 설명에 앞서서 미리 언급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바로 국순당입니다. 예전에 한창 막걸리 열풍이 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매출액이 참 괜찮았다가 그 뒤로 사건 사고 터지고 막걸리 열풍이 시들시들해지면서 상패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부캐를 잘 키워서 올해 6년 만에 흑자 전환을 이뤘고요. 근데 재밌는 게 술을 잘 팔아서 흑자 전환을 한 것이 아니에요. 술 매출액은 줄고 있는데 투자를 잘해서 이렇게 좀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비슷한 것들을 하겠다는 목표로 제주 맥주에서 설립한 것이 벤처캐피탈, 바로 카스피안 컴퍼니입니다. 사업적 연관성이 있는 커머스, 컨텐츠, ICT 분야 등 고부가 가치 산업들에 대한 투자들을 하겠다. 더불어 제주 맥주가 잘해왔던 것들을 접목시켜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플랫폼 준비 중인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무슨 플랫폼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자, 요약을 하자면요, 제주엘 시리즈 수익성이 낮다, 그래서 보다 원가를 낮춘 콜라보 제품으로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타깃책으로 해외 진출과 벤처 캐피탈 설립을 통해 수익 다각화를 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거 맥주로 자신 없으니까 다른 사업 건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국내에서 대기업이 아닌 이상 맥주 제조업으로 수익 내기가 상당히 힘들고 굳이 경쟁사가 많은 이 판 안에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점을 제주 맥주는 명확하게 알고 있고 아마 예전부터 알았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연하고 빠른 판단이고 우리가 좀 잘하는 것들을 하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맥주라는 회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맥주는 이제 단순히 주류가 아니라 문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주 맥주가 이 맥주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끌어가거나 창조할 수 있는 능력들은 입증을 해왔었고 언제든지 다양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도 블루버틀과 콜라보한 배럴 시리즈, 그것도 완판되고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역량들은 참 충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흑자 전환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상 제주 맥주 3분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4분기 때 찾아뵙겠습니다.